일화 위장된 신혼의 밤. 저는 오늘 밤 남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5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순간이 드디어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침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남편 최동규가 다른 여자와 뒤엉켜 있는 모습을 말이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강서진 35세입니다. 겉으로는 성진그룹 후계자의 신부이지만 실상은 15년 전 이 집안에 의해 가문이 몰락한 복수기죠.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살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침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죠. 부인, 괜찮으세요? 낮은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어요.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서 있던 남자, 윤지혁이었습니다. 37세, 동규의 전속 운전기사죠.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지역의 눈은 마치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달빛이 비추는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단단했고 입가에 맺힌 차가운 미소가 오히려 위험해 보였습니다. 부인께서 잠들지 못하시는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은데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제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잠들지 못하는 밤이 많거든요. 특히 15년 전 일을 떠올릴 때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5년 전이라니, 설마 그도 그때 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지역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제 심장 박동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부인, 혹시 복수라는 걸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남자는 대체 뭘 알고 있는 거죠? 지역이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 갑자기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아, 뭐 하는 거야? 동규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가운을 대충 걸치고 나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에는 다른 여자의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죠. 바람이나 쐬려고 나왔어요. 이 늦은 시간에 뭔 바람이야. 들어가. 동규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려 할 때 지역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도련님, 부인께서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병원에라도 모셔다 드릴까요? 너는 운전기사 주제에 참견이 많아. 당장 차고로 가. 동규의 차가운 명령에 지역은 고개를 숙였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뜨거웠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도 저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침실로 돌아온 저는 동규와 마주 앉았어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위스키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결혼한 지 겨우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삐졌어?
삐진 게 아니라 실망했어요. 실망? 뭘? 신혼 첫날 밤부터 바람을 피우는 남편에게 실망했다는 뜻이에요. 동규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서진아, 우리 결혼이 뭔 줄 알고 있어? 사업상 계약이야, 계약. 내가 사랑받을 줄 알았어? 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표정을 유지했어요. 15년간 준비해온 복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은 견딜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자유롭게 행동해도 되겠네요. 뭐, 계약 결혼이라면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맞죠. 동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위스키 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너 같은 게. 갑자기 동규가 저를 침대로 밀어붙였어요. 그의 거친 손이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경직되었지만 참고 견뎠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참아. 속으로 되뇌며 동규의 거친 애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제 옷을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탔을 때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물건이 제 조개 안으로 거칠게 밀려들어 왔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 서진아. 동규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이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과정일 뿐이니까요. 이화 운전기사의 정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기상해서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지역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때 차고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역이 벤츠를 닫고 있었어요. 그의 팔뚝에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모르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부인. 지역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어젯밤과는 다른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네, 잠이 안 와서요. 어젯밤 일은 잊어버리세요. 제가 실례했습니다. 그가 다시 차를 닫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뭔가 더 알아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지역 씨,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어요? 3년 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뭘 하셨나요? 지역의 손이 멈췄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걸 왜 궁금해 하시죠? 그냥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요. 저는 그저 운전기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깊숙이 숨겨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규가 나타났어요. 서진아, 뭐해? 산책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랑 뭘 그렇게 오래 얘기해? 동규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오늘 일정을 물어봤어요. 일정은 내가 알려주면 돼. 지혁아, 차 준비해. 네, 도련님. 지혁이 고개를 숙였지만 제가 돌아서는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봤어요.
마치 동규를 죽이고 싶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동규는 계속 전화 통화를 했어요. 회사 일 때문인 것 같았지만 내용을 들어보니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 서류들은 확실히 처리했지? 15년 전 일이 다시 문제되면 안 돼. 15년 전이라는 단어에 제 심장이 뛰었어요. 역시 그 사건과 관련된 뭔가가 있는 거군요.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동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제게 말했어요. 서진아, 너 혹시 15년 전에 큰 사건 있었던 거 기억나? 무슨 사건이요? 강씨 일가가 몰락한 사건 말이야. 그때 꽤 유명했었는데 제 성이 강씨라는 걸 알고 있을 리는 없겠죠. 신분을 완전히 세탁했으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어렸거든요. 그렇지. 넌 아직 어렸겠네. 동규가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백미러로 보이는 지역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 후 저는 동규의 서재에 들어갔어요. 복수를 위해서는 이 집안의 비밀을 찾아내야 하거든요. 서재 한쪽 벽에는 커다란 금고가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어요. 지역이었습니다. 청소하려고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청소할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지역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경계하는 톤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뭔가 숨기는 게 있으신가요? 부인이야말로 뭘 찾고 계신 거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어요. 그때 지역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부인의 정체가 뭔지 알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예요? 강서진 씨, 15년 전 강민호 회장의 딸이죠?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지역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윤지혁, 15년 전 성진그룹 비리를 폭로하려다 의문사한 기자 윤태식의 아들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같은 목적으로 이 집에 들어온 거였군요. 그럼 당신도, 네, 복수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먼저 움직이시는 것 같더군요. 지역이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 겁니다. 같이 하시겠어요? 믿을 수 있나요? 저를 믿지 못하겠다면 이걸 보세요. 지역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를 기억해냈어요. 당시 저희 아버지를 도우려 했던 기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강 회장은 무고하다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저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마 위험한 동맹. 그날 밤 저는 지역을 따라 한적한 창고로 갔어요. 동규는 회식이라며 늦을 거라고 했거든요. 창고 안에는 15년 전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수집했어요. 3년간 조금씩 모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지역이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당시 신문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아버지를 이용해서 정적들을 제거했어요. 그 다음엔 아버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고요. 증거는 있나요? 최 회장과 아버지의 녹취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의 눈에 절망감이 스쳤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찾아내요. 그의 어깨는 생각보다 단단했고 따뜻했어요. 지역이 제 손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부인,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렸어요. 동규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길을 잃어서 지혁 씨가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길을 잃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동규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그때 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련님, 부인께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바람 쐬는 곳을 찾아드렸습니다. 바람? 이딴 곳에서? 동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입에서 독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서진아, 요즘 이상해. 뭘 숨기고 있어?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요. 그럼 증명해봐. 갑자기 동규가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키스를 했어요. 거칠고 폭력적인 키스였습니다. 저는 몸서리쳤지만 참고 견뎠어요. 지혁이 주먹을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도 참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들킬 수는 없으니까요. 집으로 가자. 동규가 제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 했어요. 그때 지혁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너는 걸어가. 나는 아내와 둘이 걸어갈 거야. 결국 저는 동규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가는 길 내내 그는 제게 이상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너 혹시 과거에 우리 집과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왜 가끔 날 보는 눈빛이 그렇게 차가워? 제가 원래 표정이 딱딱해요. 집에 도착해서 침실로 들어가자마자 동규가 저를 침대로 밀어넘겼어요. 오늘은 확실히 해두자. 그의 손이 제 옷을 거칠게 벗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지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싫어요. 왜? 남편인데 왜 싫어? 동규의 무거운 몸이 제 위로 올라왔어요. 그의 물건이 이미 딱딱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오늘 너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어. 그가 제 다리를 벌리고 거칠게 밀어 넣었어요. 아픔이 전신을 관통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아, 서진아, 넌 정말 좋아. 동규의 거친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어요. 그의 신음소리와 함께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다른 생각을 하려 했어요. 그때 창밖으로 지역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 기다려. 나 곧 쌀 것 같아. 동규의 마지막 거친 움직임 후에 모든 게 끝났어요. 그는 제 위에서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완전히 내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창밖의 지역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분노와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동규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침실을 나왔어요. 지역이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미안해요. 제가 막지 못해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지역이 저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복수해요. 저놈들이 당신에게 한 일, 제 아버지에게 한 일, 모든 걸 갚아줍시다. 그 순간 저는 지역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남자의 모습을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사와 금고의 비밀. 다음 날 오후 동규가 회사에 간 사이 저는 지역과 함께 서재로 들어갔어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했거든요. 혹시 최 회장의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걸 아세요? 몇 가지 시도해 봤는데 안 열려요. 지역이 금고 앞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저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잠깐 저 사진 좀 봐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 회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동규가 있었어요. 사진 뒤편에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5월 15일. 이게 뭔가요? 최 회장 결혼 기념일 같은데요. 지역이 그 숫자를 입력하자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각종 서류와 함께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녹음기를 재생하자 최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강민호 그놈이 너무 깨끗해서 문제야. 뭔가 약점을 잡아야 해. 회장님, 그냥 가짜 증거라도 만드시죠.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한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지역도 똑같이 흥분한 모습이었어요. 드디어 찾았네요. 이것만 있으면. 그때 서재 문이 열렸어요.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냐? 저는 재빨리 녹음기를 뒤로 숨겼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진이구나. 너는 왜 여기 있고? 책을 찾으러 왔어요. 최 회장의 시선이 지역에게 갔어요. 지역이 너는 뭐 하러 왔어? 부인께서 무거운 책을 옮기신다고 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래, 둘이 친하네. 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혁아, 너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지? 3년 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뭐 했어? 여러 일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봐. 지역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 순간이 위험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택시? 그럼 전과가 없겠네? 네, 깨끗합니다. 최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했네요. 녹음기는 안전하게 숨겨두세요. 아직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지역이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가져갔어요. 그의 손이 제 손에 닿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동규가 술에 취해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더 거칠어 보였습니다. 서진아, 오늘 아버지가 너 얘기를 하시더라. 무슨 얘기요? 지역이랑 친하다고. 혹시 뭔가 있는 거 아냐?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동규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최근에 너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어떻게요? 눈빛이 달라졌어. 마치 날 죽이고 싶다는 듯한. 동규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제 본심을 눈치챈 걸까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증명해봐. 나를 사랑한다고. 갑자기 동규가 저를 소파로 밀어붙였어요. 그의 거친 입술이 제 목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요. 취했잖아요. 취했으면 어때? 남편인데. 동규의 손이 제 블라우스를 찢었어요. 단추들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제발.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제 치마를 걷어올리고 속옷을 벗겼습니다. 그의 물건이 이미 딱딱해져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해보자. 동규가 저를 소파에 눕히고 다리를 벌렸어요. 그리고는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아, 아픔에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동규는 더욱 거칠게 움직였습니다. 좋지? 이게 부부 사이야. 그의 신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창밖으로 지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지역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 서진아, 좋아. 동규의 마지막 움직임과 함께 모든 게 끝났어요. 그는 제 위에서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넌 내 거야, 완전히. 오화 예상치 못한 조력자. 다음 날 아침, 저는 멍든 몸을 이끌고 정원으로 나왔어요. 지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어젯밤 일 정말 미안해요. 지역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가 제 멍든 손목을 보더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당장 저놈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안 돼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최 회장의 비서실장 박상민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로 평소에는 말이 없던 사람이죠. 부인,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혼자서요. 지역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박상민은 한적한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부인, 실은 제가 부인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소리세요? 강민호 회장의 딸,
강서진 맞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부인의 편이에요. 편이라뇨? 실은 저도 15년 전 그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강민호 회장은 제 은인이었거든요. 박상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시 저는 최 회장 밑에서 일했는데 강 회장을 모함하는 일에 강제로 가담해야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럼 도와주실 건가요? 네. 최 회장의 모든 비리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5년 전 사건의 진짜 진실도요. 박상민이 두꺼운 파일을 건네줬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최 회장이 부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어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부인을 조사하라고 지시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들킬 위험이 높아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3일 정도로 보입니다. 그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해요. 박상민이 떠난 후 저는 파일을 들고 지역을 찾았어요. 그는 창고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상민 실장이 준 자료예요. 우리 편이래요. 지역이 파일을 열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대박이네요. 여기 아버지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3일밖에 없어요. 3일이면 충분해요. 내일 최 회장이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지역의 눈빛이 결연해졌어요. 내일 밤 모든 걸 끝냅시다. 육화복수의 완성. 다음 날 저녁 최 회장과 동규가 중요한 회의 때문에 회사에 갔어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와 지역은 서재로 들어가서 최 회장의 컴퓨터에 접속했어요. 박상민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들어가니 온갖 비리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모든 걸 다운받아서 언론사에 보내면. 그때 갑자기 서재 문이 열렸어요. 최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뒤에는 동규와 보안 요원들도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맞았네요. 얘가 강민호의 딸이었어요. 동규의 얼굴에 배신감이 어려 있었어요. 그리고 지영 너는 윤태식의 아들이고 최 회장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15년간 기다렸구나. 복수하려고. 맞아요. 당신들이 제 가족에게 한 일을 똑같이 당하게 해주겠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 너희 둘 다 오늘 죽을 거야. 최 회장이 손짓하자 보안 요원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때 지역이 재킷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미 모든 자료를 언론사에 보냈어요. 내일 아침 신문에 실릴 겁니다. 뭐? 그리고 지금 이 대화도 모두 녹음되고 있어요. 지역이 가슴에 달린 소형 카메라를 가리켰어요.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거든요. 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새끼들이. 아버지, 어떻게 하죠? 동규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최 회장은 이미 포기한 듯 했습니다. 끝났군. 그때 박상민이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최 회장, 체포합니다. 무슨 죄로? 15년 전 강민호 회장 모함 사건과 각종 비리 혐의입니다. 최 회장과 동규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어요. 동규가 마지막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정말 날 사랑한 적도 없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모든 게 끝났어요. 15년간의 복수가 마침내 완성된 거예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후련하기보다는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역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끝났네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지역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함께 새 출발하면 어떨까요? 우리가요? 네. 혼자서는 외로울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역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그날 밤 저희는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함께 보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저를 안아주었을 때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생했어요. 당신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긴 악몽이 끝났고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나요? 오른쪽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